어쩌면 당신도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을지 모릅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그저 잠시의 쾌락, 잠시의 해소, 그저 하나의 습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좇으면 좇을수록 영혼은 더욱 텅 비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그 굴레는 더욱 끈질기게 당신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그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깊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묻혀있던 어떤 상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욕망은 그저 그 상처를 잠시 달래주려는 미숙한 시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상처를 직면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사람이 중독에 더뎌 빠지는 것은 특히나 이처럼 원초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때는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도구 삼아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그것이 실은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의 열쇠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욕망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9가지 심리적 층위를 함께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결코 욕망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욕망의 부재 속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내면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작은 빛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으며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여정에도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층위. 욕망은 그림자의 위장이다. 모든 것은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그런 침묵이 아닙니다. 뼈아픈 침묵,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스크린을 넘기고 무언가를 검색하고 끊임없이 새로 고침할 때 메아리치는 그런 침묵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존재하는 어떤 감정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라서 하는 행동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모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가 부인하고 외면해버린 자신의 일부, 억압된 생각, 감정, 욕구, 그리고 기억들. 바로 이 그림자가 욕망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고통의 모습이 아닌 갈망의 모습으로, 두려움의 모습이 아닌 흥분의 모습으로, 외로움의 모습이 아닌 유혹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그림자가 자신의 본 모습, 즉 상처, 버림받은 느낌, 정서적 굶주림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미지와 환상, 그리고 도파민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가면에 더 많은 먹이를 줄수록 당신의 그림자는 더 깊은 어둠 속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깊이 묻을수록 그 그림자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절되었을 뿐입니다. 다음번에 그 참을 수 없는 충동이 밀려올 때 잠시 멈춰보십시오. 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감정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 방금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
차마 마주하기 힘들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때 당신은 아주 강력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욕망은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메신저를 죽이는 것을 멈추고 그 메시지를 해독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층이 도파민은 기쁨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쾌락과 행복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칼융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강박적인 욕망의 세계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스크린이 밝아지고 심장이 뛰고 세상이 사라집니다. 그 찰나의 순간 모든 것이 괜찮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경험한 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도파민의 폭발이었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해소 직전의 긴장감이며 클릭하기 전의 기대감입니다. 이것이 중독적인 이유는 마치 무언가를 얻을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뇌는 그 폭발적인 쾌감을 갈망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진정한 연결감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를 때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공허해질 뿐입니다. 쾌락을 찾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쾌락은 애초에 그 공허함을 채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다급하지도 않습니다. 클릭하고 소비하고 조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고요함 속에서, 의미 속에서, 그리고 현재의 온전히 머무름 속에서 발견됩니다. 칼융은 대부분의 고통이 자극을 충족감으로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 차이를 보기 시작하면 욕망의 족쇄는 서서히 느슨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에 스크린으로 손이 갈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진정한 기쁨인가? 아니면 그저 또 한 번의 자극일 뿐인가? 당신의 영혼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층이 내면 아이는 여전히 찾아 헤매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아플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안아주지 못했던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상을 통해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던 아이. 세상으로부터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 결코 오지 않을 연결을 상상하며 이안을 찾아야 했던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융은 모든 어른의 내면에는 한 명의 아이가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잊으려고 애썼던 것까지도 모든 것을 기억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성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안전함을 원합니다. 세상에 온전히 보여지고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너는 너무 과하지 않아. 너는 부족하지 않아. 너는 있는 그대로 충분해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가 너무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갈망으로, 투사로, 그리고 관심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종류의 욕망으로 변질됩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이 때로는 약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뒤틀린 방식이긴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약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른이 된 당신이 어린 시절의 아이가 결코 받지 못했던 것을 스스로에게 주려고 애쓰는 방식인 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어떤 양의 도파민도 정서적 굶주림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현재에 머무는 것만이,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만이,
오직 스스로를 다시 양육하는 것만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욕망에 대해 스스로를 심판하는 대신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얘야, 지금 내가 정말로 느끼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 아이는 침묵으로 답할 수도, 어쩌면 눈물로 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2부에서 우리가 탐험할 다음 세계의 층위는 당신이 막 돌파구를 찾으려는 순간에 욕망이 가장 강렬해지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온전함에 가까워질수록 중독이 더욱 유혹적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욕망이 더 이상 당신을 흥분시키지 않고 무감각하게 만들기 시작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더 깊은 습관의 늪으로 빠져드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그 덫의 비밀을, 그리고 당신의 욕망이 마침내 혐오감으로 변하는 순간이 사실은 당신이 진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비밀스러운 신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갈망은 더욱 강해지고 죄책감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현재의 당신과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당신은 이 굴레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이것이 바로 당신의 본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것이 마지막 껍질이 깨어지고 있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칼 융은 무의식은 항상 표면으로 드러날 가장 적절한 시기를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묻어두었던 당신의 일부가 빛을 향해 기어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것은 자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이 여정의 2부에서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1부가 패턴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2부는 그 덫의 구조를 이해하게 해줄 것입니다. 욕망이 스릴에서 일상으로, 갈망에서 부패로 변하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결코 보지 못하는 층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여전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마침내 준비가 된 것일 겁니다. 여정을 계속합시다. 4번째 층위. 중독은 의미의 부재 속에서 자라난다. 욕망은 단순히 당신이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방식이 아니라 굶주린 사람이 정크푸드에 끌리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필사적인 것입니다. 갈망이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의미 없는 삶만큼 사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칼 융은 성공도, 쾌락도 아닌 의미야말로 인간 정신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믿었습니다. 의미가 없다면 영혼은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에 더 큰 이유가 없을 때 욕망은 그 자리를 대신할 편리한 대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쉽고 즉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환상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위험입니다. 그것은 가짜 불꽃입니다. 열정처럼 보이지만 온기도 없고 깊이도 없고 영혼도 없습니다. 중독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단지 충동에 저항하는 것만으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허함을 목적으로 대체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멈출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질문 속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일단 당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삶의 이유를 발견하면 욕망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절제력이 아니라 더 많은 의미입니다. 5번째 층위. 에고는 치유가 아닌 익숙함을 원한다. 마침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오랜 습관에 빠지지 않고 며칠, 심지어 몇 주를 보낸 후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고가 반격한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에고는 진실에 관심이 없다. 오직 생존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에고에게 생존이란 곧 익숙함을 의미합니다. 익숙한 패턴, 반복되는 굴레, 안전한 컴포트 존. 그래서 당신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반응 회로를 재설계하고 갈망과 함께 머무르고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에고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에고는 그 습관이 없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유혹합니다. 당신이 기분 좋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익숙하게 느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약할 때가 아니라 강할 때 다시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마침내 놓아주기 직전의 말입니다. 에고는 변화를 감지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버튼을 누릅니다. 수치심, 의심, 향수, 환상.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돌파 직전에 나타나는 그 충동은 실패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이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신호. 만약 당신이 그 순간을 견딜 수 있다면, 평소보다 단 몇 분이라도 더 그 감정 속에 머무를 수 있다면 당신의 에고는 그 소나기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6번째 층위. 무감각은 해결책이 아닌 경고다. 처음의 욕망은 스릴 넘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적이고 지루하고 분리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관성적으로 행동을 반복하지만 불꽃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것을 계속합니다.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 없이는 무엇을 느끼게 될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층이 무감각입니다. 욕망이 쾌락이기를 멈추고 마취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흥분을 좇지 않습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더 이상 즐기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것 없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칼 융은 억압이 본능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감각해질 때 당신은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 단절은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때까지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일, 당신의 우정, 심지어 당신의 희망까지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살아있으면서 유령이 되어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아직 침묵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여전히 느끼고 싶어하고 온전해지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되찾기 위해 당신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고요함의 순간들, 헤드폰 없는 산책, 불편함과 함께 앉아있기. 심판 없이 벌로서가 아니라 재진입의 과정으로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감각함 아래에는 공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한번 느껴지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3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일찍 포기하기 때문에 결코 보지 못하는 마지막 3개의 층위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 층위들은 단지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욕망 중독의 마지막 단계가 집착이 아닌 무관심인 이유를, 무관심이 에고의 마지막 방어선인 이유를, 그리고 한때 당신을 소유했던 것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중독의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다면 3부가 그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그 소나기를 놓았습니다. 침묵과 화해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낯선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도 또 다른 갈망도 아닌 새로운 존재 방식의 문턱에. 이것이 3번째 변화입니다. 놓아버리는 것도 통합하는 것도 아닌 더 이상 어떤 힘도 필요하지 않을 때 조용히 쌓이기 시작하는 힘. 그것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기억된 자기 자신입니다. 칼 융은 단지 무의식에 대해 이론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의 여정이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가면을 녹여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이 다른 무언가가 되라고 말하기 전 본래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귀환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3개의 층위를 열어봅시다. 7번째 층위. 욕망이 사라진 뒤 무엇이 남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불꽃놀이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승리감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깼을 때 갈망의 목소리가 더 이상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문득 당신이 그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것과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승리에 도취해야 하는 것 아닐까? 욕망이 마침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더 흥분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대신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칼 융은 고통을 중심으로 구축된 정체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에고가 겪는 방향 상실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욕망이 사라질 때 그것은 당신의 대처 메커니즘도 함께 가져갑니다. 당신의 하루를 지배했던 낡은 리듬, 기대감, 죄책감, 자기 자신과의 흥정, 그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당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고요함입니다. 이것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조정입니다.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나타나기 전에 고요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침묵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다시 소음 속으로 도망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침묵 속에 충분히 오래 머무른다면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욕망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피나 탐닉을 위한 욕망이 아닌 연결, 목적, 그리고 현존을 위한 욕망. 욕망의 소멸은 강렬함의 끝이 아니라 깊이의 시작입니다. 8번째 층위. 진정한 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데 있다. 욕망 극복에 대한 가장 위험한 신화 중 하나는 그 목표가 완전한 면역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언젠가는 어떤 유혹도 받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환상. 하지만 칼융은 이런 종류의 환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결코 유혹받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혹을 보고 그것이 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춤을 추면서도 여전히 빗속을 걸을 수 있는 힘. 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여전히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압박감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이미 통과한 시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짜릿한 쾌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혼돈을 좇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대가로 치르지 않는 종류의 평화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울을 보면 당신은 단지 추락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부서진 조각들로 날개를 만들어낸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이해하는 종류의 자유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알아보는 종류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살아내면 됩니다. 9번째 층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복종할 필요가 없을 뿐이다. 이것이 마지막 진실이며 아마도 가장 어려운 진실일 것입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때 중독되었던 당신의 일부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합됩니다. 칼융은 삶의 목표가 완벽이 아니라 온전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이란 한때 방황했던, 실패했던, 즉각적인 해결책을 갈망했던 당신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부분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더 이상 당신을 이끌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힘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그 굶주림의 소리가 어떤지 압니다. 그 낡은 목소리가 무엇을 속삭이려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입니다. 당신은 어둠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따르지 않고 그 옆에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당신은 자유롭게, 명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응답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신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갈망의 죄수가 아닙니다. 그것을 죽임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고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그것과 평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야기가 끝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이 모든 것을 잊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이야기였어라고 말한 뒤 낡은 굴레로 돌아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공명했다면, 이 층이들 중 단 하나라도 당신 안에 무언가를 드러냈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과 함께 앉아 있으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아직도 환상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마침내 멈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칼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운명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패턴을 보았고 그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깨어나기로 선택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단지 변화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눈을 가린 채 걷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인식하며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